여보, 어머니, 어머니, 할머니, 할머니. 엄마, 엄마,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들이 계속 들립니다. 여보, 여보, 어머니, 어머니, 할머니, 할머니. 엄마, 엄마. 귓속에서 울리는 이명처럼 들립니다.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춥니다. 잠깐의 정적. 거울 앞에 선 힘들어 보이는 여자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며 말합니다. 내 이름이 뭐였지? 내 이름이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함께 하시면 사람 사는 이야기가 아름다워집니다. 댓글로 마음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사람 사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하실 것입니다. 새벽 5시 30분. 순이는 주방에서 물을 썰고 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주방은 어둡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고 그마저도 희미합니다. 순이가 입고 있는 옷은 회색 트레이닝복입니다. 그 위에 낡은 베이지색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63년을 살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을 다 썰고 냄비에 물을 올리고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밥솥 뚜껑을 엽니다. 밥을 퍼서 4개의 그릇에 담습니다.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식탁을 닫고 반찬통을 꺼내 놓습니다. 익숙한 동작들 40년째 해온 일입니다. 오늘은 뭐 하는 날이더라. 달력을 봅니다. 손자 학원 가는 날, 남편 병원 가는 날, 며느리 회식 있는 날, 모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뭘 하는 날인지는 없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어둠 속에서 윤곽이 흐릿하게만 보입니다. 7시가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나옵니다. 먼저 남편 태수가 거실로 나와서 말합니다. 여보, 신문. 순이는 현관에서 신문을 가져다 주자 태수는 신문을 펼치고 식탁에 앉습니다. 곧이어 며느리 지영이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어머니, 준호 수건 챙겨주세요. 할머니, 나 가방. 순이는 수건을 챙기고 가방을 건넵니다. 여보, 김치 좀. 어머니, 간장 좀 더 주세요. 할머니, 물. 여보, 어머니, 할머니. 목소리들이 순이의 귓속에서 울립니다. 이명처럼 들립니다. 순이는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합니다. 가족들의 식사가 끝날 때쯤 순이의 밥그릇은 아직 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나갑니다. 태수는 출근하고 지영은 아이를 데리고 나갑니다. 주방에 혼자 남은 순이는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멈추자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순이는 젖은 손으로 얼굴을 만질 때 손에 묻은 물이 눈물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돌리고 나니 10시입니다. 순이는 창고처럼 쓰는 2층 작은 방으로 올라갑니다. 벽장을 여니 먼지가 쌓인 상자들이 보입니다. 맨 안쪽에 있는 낡은 종이 상자를 꺼내니 상자를 열자 오래된 냄새가 납니다. 제일 위에 졸업사진이 있습니다. 1978년 중학교 졸업사진입니다. 사진 속의 순이는 웃고 있습니다.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순이야, 우리 꼭 서울에서 다시 만나자. 1978년 2월 28일. 친구 미영이가. 순이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봅니다. 미영이는 서울로 갔고 순이는 이 동네에 남았습니다. 결혼하라는 부모님 말씀을 따라서 23의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상자 안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편지, 일기장, 상장, 자격증,
모두 김순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이는 일기장을 펼칩니다. 1975년 중학교 1학년 때 일기입니다. 오늘 수학시험에서 1등했다. 선생님이 순이야 잘했다고 하셨다. 기분이 정말 좋다. 순이는 일기를 천천히 넘기자 페이지마다 순이라는 이름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상자 맨 아래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아버지의 글씨입니다. 순이가 20살 때 아버지가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꺼내 펼치자 잉크가 발에서 글씨가 희미합니다. 하지만 읽을 수는 있습니다. 순이야, 내 이름은 내가 지었단다. 순할순의 기쁠 희, 너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안의 기쁨이었어. 귀하고 귀한 내 딸아. 순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야. 너의 인생도 내 이름처럼 기쁨으로 가득하길 아버지는 바란다. 순이는 편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편지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순이. 그런데 그 이름을 이제는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창밖에서 까치 소리가 들립니다. 순이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다시 봉투에 넣고 가슴에 꼭 안습니다. 순이는 편지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아둡니다. 자꾸 보고 싶어서이지요. 점심시간. 순이는 혼자 라면을 끓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나가고 없습니다. 라면을 끓이면서 아까 본 편지가 자꾸 생각납니다. 순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라면이 끓어 그릇에 담아 식탁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점심 드라마가 나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도 엄마로만 불립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면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식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거실벽에 걸린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회색 앞치마를 두른 여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후 3시 순이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감자를 깎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1978년도 여수여중 졸업생 여러분. 45주년 동창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토요일 정오 12시 정각 대전호텔 3층.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총무 최경숙. 순이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동창회. 45년 만입니다. 토요일.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나흘 뒤입니다. 순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감자를 깎는데 손이 떨립니다. 갈까 말까? 친구들이 순이를 기억할까요? 45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그냥 주부예요. 그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순이는 감자를 다 깎고 물에 담급니다. 동창의 메시지는 계속 핸드폰 화면에 떠 있습니다. 저녁 6시 30분. 가족들이 돌아옵니다. 순이는 저녁을 차립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며느리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친정 가려고요. 준호도 데리고 갈게요. 그래, 알았다. 나도 토요일에 직장 동료 만나기로 했어. 순이는 국그릇을 들다가 멈춥니다. 모두들 토요일에 약속이 있습니다. 순이도 동창회가 있지만 동창회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순이에게 묻지 않습니다. 순이의 토요일 계획을요. 저녁을 먹고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순이는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합니다.
토요일에 집에 아무도 없으니 동창회에 갈 수 있다. 하지만 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밤 10시 가족들이 모두 잠들었습니다. 순이는 침실 화장대 앞에 앉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63세의 얼굴, 주름이 깊게 패였고 세월의 질고 앞에 많이 늙었습니다. 순이는 화장대 서랍을 여니 오래된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립스틱 하나를 꺼냅니다. 유통기한이 수년은 훨씬 지난 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고 거울을 봅니다. 립스틱을 입술에 대보지만 바르지는 않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화장을 했는지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다시 립스틱을 서랍에 넣습니다. 거울 속의 순이는 그저 피곤해 보이기만 합니다. 순이야. 자기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단어 같습니다. 수요일 아침, 순이는 아침 준비를 하면서 휴대폰을 봅니다. 동창회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저 갈게요. 너무 기대돼요. 미영이도 와요? 경수가 오래간만이다. 순이는 댓글들을 읽습니다. 친구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미영, 경숙, 정희. 순이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웁니다. 다시 쓰려다가 또 지웁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씁니다. 저도 갈게요.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심장이 뜁니다. 곧 댓글들이 달립니다. 순이야? 김순이 맞아? 헐, 순이 오랜만이다. 순이야, 정말 올 거야? 순이는 핸드폰을 보며 눈물이 납니다. 친구들이 순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45년이 지났는데도 순이야. 그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랜만에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화면 속에서 반짝입니다. 목요일 오후 순이는 옷장을 엽니다. 토요일에 뭘 입고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옷장에는 옷들이 많지만 대부분 집에서 입는 편한 옷들입니다. 외출복은 몇 벌 없고 있는 옷들이 모두 무채색입니다. 회색, 베이지, 검정, 검은색 블라우스 하나를 꺼내 입어봅니다. 거울을 보니 무난합니다. 다른 옷 베이지색 가디건을 꺼내 입어봅니다. 역시나 평범합니다. 순이는 옷들을 보다가 옷장 맨 안쪽에서 한 벌을 꺼냅니다. 아들 결혼식에 산 연한 분홍색 원피스. 10년 전에 산 옷이지만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색이 너무 밝아 63세가 입기에는 젊어 보입니다. 하지만 순이는 입고 거울을 봅니다. 오히려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얼굴이 환해 보입니다. 순이는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서서 입고 갈까 고민을 합니다. 금요일 오전 순이는 집 근처 40년을 다닌 미용실에 갑니다. 원장은 순이와 나이가 비슷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좀 다르게 해주세요. 다르게요? 네. 좀 젊어 보이게요. 미용사는 웃습니다. 좋은 일 있으세요? 내일 동창회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예쁘게 해드릴게요. 원장이 순이의 머리를 만지며 가위질을 시작합니다. 거울을 보니 푸석했던 머리카락들이 떨어집니다.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원장이 거울을 들어 보여줍니다. 어떠세요? 거울 속의 순이 단발로 잘린 머리가 얼굴을 환하게 만듭니다. 염색은 하지 않았지만 하얀 머리카락도 정돈되었습니다. 다시 여중생이 된 것 같습니다. 순이는 오랜만에 웃습니다. 좋네요. 내일 멋지게 다녀오세요. 순이는 미용실을 나와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걷습니다. 가볍습니다.
마치 상큼했던 여중생의 순이 같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순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오늘은 동창회가 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봅니다. 어제 자른 머리와 원피스가 너무도 잘 어울립니다. 화장대를 열어 오래된 립스틱을 꺼내 바릅니다. 연한 색이 입술에 물듭니다. 이런 자신을 보며 순이는 거울을 보며 웃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시계를 확인합니다. 동창회는 정오 12시로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벌써 설렙니다. 그런데 문득 망설여집니다. 분홍 원피스를 입은 자신이 이상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앞치마를 봅니다. 의자 등받이에 걸려있는 낡은 베이지색 앞치마. 40년을 해왔던 앞치마. 순이는 앞치마를 집어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식탁 의자 등받이에 걸어둡니다. 순이는 현관문을 나섭니다. 가족들은 모두 나갔습니다. 거실을 지나면서 뒤를 돌아보니 식탁 의자 등받이에 앞치마가 걸려 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앞치마, 주름진 천, 얼룩진 자국, 주부로 함께 해온 시간이 새겨져 있는 듯합니다. 순이는 한참 동안 앞치마를 보고서야 돌아서서 현관문을 나섭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을 때 분홍 원피스가 바람에 흩날립니다. 걷는 순이의 손에 책가방 같은 가방을 꼭 쥡니다. 버스를 타고 창가에 앉아 풍경을 봅니다. 여중 등하교 할 때 걸었던 추억의 길들도 보이고 학교 근처에 있는 분식집도 보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떠들고 함께 웃었던 그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순이는 핸드폰을 꺼내 동창회 장소를 확인합니다. 정도 12시 대전호텔 3층 여수엑스포역에 도착해 서대전행 KTX에 탑승합니다. 얼마 만에 혼자서 여수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자연의 풍광이 시리도록 아름답습니다. 단발머리 여중학생의 마음이 되었는지 서대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며 나댑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해야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울까요? 여지껏 여수에서 하는 동창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제야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중학교 때의 모습이 남아 있을까요? 정오 12시 순이는 대전호텔 3층 연회장 문 앞에 섭니다. 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그 웃음이 마치 오래된 교복 냄새처럼 느껴집니다. 순이는 손잡이를 잡습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심호흡을 1번, 2번, 문을 엽니다. 연회장 안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머리는 휘어졌고 얼굴엔 주름이 늘었지만 웃음소리만은 그때 그대로입니다. 순이가 들어서는 순간 한 여자가 먼저 알아봅니다. 순이야. 미영입니다. 45년 만에 보는 얼굴. 주름 사이로도 눈빛은 여전히 반짝입니다. 미영이 달려와 순이를 꼭 안습니다. 순이야, 진짜 왔구나. 여수에서 대전까지? 미영아.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먼저 떨어집니다. 미영도 울먹입니다. 곧 다른 친구들이 몰려듭니다. 경숙, 정희, 선희. 사람들이 순이를 둘러싸며 한꺼번에 부릅니다. 순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너 하나도 안 변했어. 순이야, 어떻게 지냈어? 대전까지 오다니 감동이야. 순이야. 그 이름이 사방에서 날아와 순이의 귀 안쪽에 쟁쟁하게 박힙니다. 45년 동안 잊고 있던 이름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이는 웃으려 애쓰며 말합니다. 나 잘 지냈어.
자리로 이동합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이야기꽃이 피어납니다. 미영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했다고 합니다. 경숙은 남편과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정희는 아직도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웃긴데 어딘가 가슴 한쪽이 비어 있습니다. 그때 미영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미영이 전화를 받습니다. 철수 씨? 나 지금 애들 만났어. 끊어. 미영이 전화를 끊고 웃으며 말합니다. 아유, 이 인간은 내가 은퇴했는데도 아직도 자기가 청년인 줄 아나 봐. 맨날 미영아, 미영아. 경숙이 맞장구 치며 웃습니다. 야, 부럽다. 우리 집은 아직도 누구 엄마 아니면 어이야. 경숙이 순이를 향해 장난스럽게 묻습니다. 순이야, 너네 태수 씨는 아직도 너 이름 불러주지? 연애할 때 그렇게 순이야 달고 살더니. 순이가 잔을 들려는 순간. 진동. 순이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테이블 위에서 핸드폰이 아주 작게 떨립니다. 하지만 순이에게는 그 떨림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발신자 딸. 순이의 미소가 아주 얇아집니다. 손끝이 다시 떨립니다. 진동. 또 진동. 친구들의 웃음소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순이야, 기억나? 그때 우리. 순이야, 선생님이 말이야. 순이야, 순이야. 그 이름들 사이로 핸드폰 진동이 끼어듭니다. 순이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귀에 대자마자 들리는 목소리. 엄마, 어디야? 엄마, 들려? 어디 있어? 순이는 대답하려다 입술을 다뭅니다. 목 안쪽이 마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급해집니다. 엄마, 왜 대답 안 해? 준호 픽업 시간 다 됐는데. 순이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어봅니다. 화면에 선명한 글자 하나. 딸. 그리고 그 아래로 친구들이 부르는 글자 하나. 순이야. 순이는 잠시 멈춥니다. 그 짧은 멈춤이 오히려 더 길게 느껴집니다. 순이는 천천히 통화를 끊습니다. 뚝.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엎어놓습니다. 진동. 다시 울립니다. 이번엔 테이블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순이는 핸드폰을 보지 않습니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손이 더 떨립니다. 진동. 진동. 그때 순이의 귓가에 아주 희미한 소음이 스며듭니다. 여보, 어머니, 할머니, 엄마.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집니다. 마치 물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소리가 둔탁해집니다. 순이는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습니다. 가방 지퍼를 끝까지 올립니다. 하지만 가방 안에서 둔탁한 진동이 계속 울립니다. 쿵, 쿵, 쿵. 마치 누군가가 순이의 가방 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순이는 가방 끈을 손가락으로 더 꽉 쥡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뜹니다. 친구들이 순이의 표정을 눈치챕니다. 순이야, 괜찮아? 순이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가방 안의 진동이 그 괜찮아를 계속 깨뜨립니다. 잠시 후 친구들이 묻습니다. 순이야, 너는 뭐 했어? 순이는 말문이 막힙니다. 가방 안에서 진동이 잠깐 멈춥니다. 그 멈춤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말합니다. 나는 가족을 돌봤어. 결혼하고 애 키우고 그렇게 살았어.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순이는 위로받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가슴속에는 날카로운 빈자리가 남습니다. 미영, 경숙, 정희는 자기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왔는데 나는. 그때 가방 안에서 다시 진동이 울립니다.
쿵. 순이는 가방을 더 꼭 끌어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진을 찍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섭니다.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 말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집니다. 사진이 찍힙니다. 순이는 웃고 있습니다. 정말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움켜쥔 손은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밤 10시 30분. 동창회가 끝나고 순이는 집에 돌아옵니다. 집안은 어둡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불을 켭니다. 식탁 의자에 걸린 앞치마가 보입니다. 순이는 앞치마 앞에 섭니다. 이명이 천둥 소리처럼 커집니다. 엄마, 할머니, 여보. 순이는 귀를 막으려다가 멈춥니다. 대신 앞치마를 움켜쥡니다. 심호흡을 하며 이명을 억지로 눌러 삼킵니다. 순이는 냉장고 옆 가족 달력 앞으로 갑니다. 달력에는 준호학원, 남편 병원, 며느리 회식이 빼곡합니다. 순이는 펜을 듭니다. 비어있는 수요일 오전 10시 칸을 보고 떨리는 손으로 정성껏 적습니다. 수요일 10시 순이 서예. 이 글자가 적히는 순간 귓가에 소음이 잦아듭니다. 순이는 달력을 오래 봅니다. 순이라는 글자가 거기 있습니다. 40년 만에 달력에 적힌 자기 이름입니다. 순이는 달력 앞에서 한참 동안을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순이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앞치마는 두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 식사를 합니다. 순이는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저기, 가족들이 순이를 봅니다. 왜? 나 어제 동창회 다녀왔어요. 동창회? 언제? 토요일에요. 어머니 말씀 안 하셨잖아요. 순이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냥 혼자 다녀왔다. 가족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순이가 혼자 외출한 게 신기한가 봅니다. 그래, 좋았어? 네, 좋았어요. 그리고 나 앞으로 수요일마다 서예 배우러 갈 거예요. 태수는 신문을 내려놓습니다. 서예요? 갑자기 왜? 배우고 싶어요. 중학교 때 서예부였어요. 그건 40년 전 얘기잖아. 그래도 하고 싶어요.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며느리는 밥을 먹으며 눈치를 봅니다. 순이는 떨리지만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갈 거예요. 그럼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하지만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요. 태수는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여보, 60 넘어서 갑자기 왜 이래? 60 넘었으니까요. 이제라도 하고 싶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단호합니다. 수요일 오전, 순이는 서예 가방을 챙겨 현관 앞에 서 있습니다. 막 문을 열려는 순간 밖에서 급하게 도어락 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딸 수진이 손녀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수진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엄마, 다행이다. 아직 안 나갔네. 수진아, 이 시간에 어쩐 일이니? 나 오늘 승진 심사 프레젠테이션이야. 근데 민진의 어린이집에 확진자 나와서 폐쇄됐대. 엄마, 제발. 오늘만 민지 좀 봐줘. 순이의 시선이 현관 바닥에 놓인 자신의 서예 가방과 수진의 서류 가방 사이를 오갑니다. 가방 안쪽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적힌 편지지도 느껴집니다. 수진아, 나 오늘 서예 교실 첫 수업이야.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 걸고 하는 약속인데. 엄마, 서예가 문제야? 내 인생이 걸린 날이라니까? 나 이번에 승진 못하면 회사 그만둬야 할지도 몰라. 순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딸의 절박한 눈빛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순이의 손이 습관적으로 식탁 의자에 걸린 베이지색 앞치마로 향합니다. 저걸 두르고 민지를 안으면 딸의 인생은 구원받고 집안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순이가 앞치마를 꽉 움켜쥡니다.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그리고 천천히 손을 놓습니다. 앞치마가 힘없이 의자 위로 툭 떨어집니다. 미안하다. 오늘은 못 봐줘. 엄마 지금 진심이야? 수진아, 내 인생이 중요한 만큼 내 약속도 중요해. 민지는 남편이나 시댁에 한 번 더 전화해 보렴. 아님 급한 돌봄 서비스라도 찾아보고. 수진의 얼굴이 배신감으로 일그러집니다. 엄마가 어떻게 이래?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원래 그런 사람? 엄마는 그냥 엄마잖아. 우리 밥 해주고 애 봐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근데 갑자기 김순이로 살겠다고 우리를 다 망쳐?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알아? 순이는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그렇게 살아온 거야. 엄마라는 이름 뒤에 내 이름을 숨기고 살았던 거지. 그게 그거지. 이제 와서 왜 그래, 정말. 수지는 민지의 손을 거칠게 낚아채며 밖으로 나갑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듭니다. 민지 픽업해줄 사람 엄마밖에 없잖아.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대신 거칠게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서의 가방을 집어듭니다. 지금 멈추면 평생 다시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순이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고 나갑니다. 복도에 울리는 순이의 구두 소리가 오늘따라 무겁고도 선명합니다. 주민센터 문화센터. 순이는 서의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10여 명의 수강생들이 모였습니다. 중년의 남자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서의 초급반 담당 이진수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 명씩 일어나서 소개를 하고 순이의 차례가 옵니다. 순이가 일어나 소개를 하려 하자 심장이 뜁니다. 저는 김순이입니다. 63살이고요. 서예를 좋아해서 왔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순이는 앉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이 박수를 칩니다. 자기 이름을 소개한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붓과 먹을 나눠주고 순이는 붓을 잡습니다. 40년 만에 잡아보는 붓입니다. 선생님이 시범을 보입니다. 기본 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2, 3. 순이도 따라 그립니다. 먹물이 종이에 번집니다. 손이 떨려서 선이 곧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순이는 계속 그립니다. 1, 2, 3. 1시간이 지나고 수업이 끝납니다. 옆자리 수강생이 말을 겁니다. 순이님, 붓 잘 잡으시네요. 중학교 때 조금 해봤어요. 그럼 잘하시겠네요. 저는 이숙자예요. 잘 부탁드려요. 네, 저도요. 순이는 웃습니다. 새로운 인연입니다. 순이는 문화센터를 나와 집으로 걷습니다. 오늘 쓴 글씨를 가방에 넣어왔습니다. 1, 2, 3. 서툰 글씨지만 순이의 글씨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목요일 저녁. 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저녁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미영과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앉습니다. 순이는 반찬을 다 차리고 앞치마를 벗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앞치마를 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먹고 나갈게요. 어디 가는데? 친구 만나요. 또? 순이는 대답하지 않고 밥을 퍼서 주방 한쪽에 섭니다. 선채로 밥을 먹습니다. 가족들은 식탁에서 순이를 봅니다.
순이는 빨리 밥을 먹고 그릇을 설거지대에 놓습니다. 다녀올게요. 순이는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뒤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하지만 순이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갑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처음으로 가족의 저녁 식사를 다 챙기지 않고 나온 겁니다. 뒤에서 문 여는 소리. 태수가 나왔나 봅니다. 하지만 순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걷습니다. 남편이 시선이 느껴지지만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마이너스. 저녁 7시. 순이는 미영과 식당에 앉아 삼겹살을 구우며 이야기합니다. 순이야, 요즘 어때? 힘들어. 가족들이 반대해? 응. 남편도 딸도 이해 못해. 내가 왜 이러냐고만 해. 미영은 고기를 뒤집으며 말합니다. 순이야, 내 가족들은 평생 내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까. 갑자기 변하니까 당황하는 거야. 그럼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내가 변하는 걸 받아들이는 시간. 순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미영아, 나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벌써 63인데. 늦은 거 없어. 100살까지 산다면 아직 30년 넘게 남았잖아. 순이는 웃습니다. 미영의 말이 힘이 됩니다. 순이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나도 응원할게. 고마워, 미영아. 둘은 고기를 먹으며 웃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입니다. 마이너스. 2주가 지났습니다. 수요일 오전 서예 교실입니다. 오늘은 자기 이름을 쓰는 날입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이름을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이름은 부모님이 주신 첫 선물이니까요. 순이는 종이를 펼칩니다. 붓에 먹을 묻힙니다. 천천히 씁니다. 순이, 순할순, 기쁠 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붓으로 종이에 한 획 정성스럽게 씁니다. 다 쓰고 나서 보니 글씨가 흔들렸지만 아름답습니다. 옆자리 숙자가 순이의 글씨를 봅니다. 순이님, 이름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순하고 기쁘라는 뜻이래요.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숙자가 웃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순이님 같아요. 순이는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순이님 같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됩니다. 수업이 끝나고 순이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식탁 위에 놓을 겁니다. 마이너스. 금요일 밤입. 순이와 태수는 거실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롭습니다. 김이사 와이프가 묻더군. 재수씨 요즘 무슨 바람이 났냐고. 순이는 고개를 듭니다. 동창회니 서애니 밖으로 나돌더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내 얼굴에 먹칠할 작정이야? 당신 체면이 내 인생보다 중요해요? 뭐, 남자는 사회적 체면으로 먹고 사는 거야. 당신이 얌전히 있어줘야 내가 밖에서 길을 펴지. 태수의 본심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내조자라는 트로피가 필요했던 것이죠. 순이는 비로소 남편의 초라함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저 나이 든 남자의 초라한 공포를. 당신이 40년 동안 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나를 부를 때 어이 여보라고 불렀지. 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해요. 내 이름이에요. 태수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여보라고 부르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가끔은 내 이름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태수는 한숨을 쉽니다. 나이 들더니 이상한 소리 하네.
이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나도 나로 살고 싶어요. 당신은 내 아내고 애들 엄마잖아. 그것만은 아니에요. 나는 순이에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순이는 소파에 혼자 남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눈물이 나지 않고 대신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수요일 오후 순이는 서예 수업에 나갔습니다. 태수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습니다. 물을 마시려다 식탁 위에 놓인 순이의 서예 연습 종이들을 봅니다. 1, 2, 3 그리고 삐뚤빼뚤하게 쓴 김순이. 태수는 무심코 종이를 치우려다가 그 밑에 놓인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합니다. 순이가 소중히 꺼내두었던 아버지의 편지입니다. 태수는 봉투를 집어듭니다. 펼칩니다. 바랜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순이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안의 기쁨이었어. 귀하고 귀한 내 딸아. 태수의 손이 멈춥니다. 기쁨, 귀한 딸. 자신은 지난 40년 동안 이 여자를 어떻게 불렀던가. 어이 여보 집사람. 순간 자신이 단 한 번이라도 장인어른이 지어준 저 귀한 뜻으로 대했던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듭니다. 태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늙고 고집스러운 얼굴.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밉상.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태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놓습니다. 일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립니다. 순이가 문을 엽니다. 딸 수진이 혼자 왔습니다. 둘은 거실에 앉습니다. 한참 말이 없다가 수진이 먼저 말합니다. 엄마, 지난번엔 내가 너무했어. 미안해. 괜찮아. 근데 엄마, 나도 이해가 안 가. 왜 갑자기 그러는 거야? 순이는 수진을 봅니다. 수진아, 엄마도 이름이 있어. 뭐? 엄마 이름은 김순이야. 근데 너희들은 날 엄마라고만 불러. 아빠는 여보라고만 불러.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수진은 말없이 듣습니다. 나도 나로 살고 싶어. 엄마이기도 하지만 순이이기도 하고 싶어. 엄마, 나는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힘든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누군지 잊고 살았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엄마, 나도 그랬어. 엄마가 되고 나서 내 이름을 잊고 살았어. 나는 항상 준석이 엄마, 민지 엄마였어. 순이는 딸의 손을 잡습니다. 수진아, 그래서 엄마가 시작하는 거야.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뭘? 엄마로만 살지 말고 나로서도 살라고. 수진은 엄마를 꼭 안습니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그렇게 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순이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태수는 거실에서 신문을 봅니다. 하지만 자꾸 주방 쪽을 봅니다. 순이가 커피를 타서 가져옵니다. 태수 앞에 놓습니다. 커피요. 고맙소. 태수는 커피를 마십니다. 순이는 다시 주방으로 가려다가 멈춥니다. 태수가 부릅니다. 여보. 순이는 돌아봅니다. 태수의 입술이 움직입니다. 여보. 그리고 멈춥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1초. 순이의 귀에 이명이 최고치로 올라갑니다. 여보, 어머니, 할머니, 엄마. 소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태수의 입술이 다시 열립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순이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기다림과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2초. 태수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입니다. 목젖이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침을 삼키는 것입니다. 태수가 쥔 신문지가 구겨집니다. 바스락 바스락.
이명 속에서 그 소리만 유독 크게 들립니다. 태수의 손가락이 신문을 더 세게 줍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 구겨집니다. 3초, 순이의 눈동자가 흔들림을 멈춥니다. 정지. 순이는 태수를 똑바로 봅니다. 태수는 순이를 봅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순이의 귀가 진동의 잔상처럼 웅 하고 멈춥니다. 그리고 태수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아니, 한 박자. 순이야.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집니다. 이명이 꺼집니다. 시계 소리가 멈춥니다. 냉장고 소리가 사라집니다. 창밖 차 소리가 없어집니다. 진공, 완벽한 정적. 순이야. 그 이름만이 공기 중에 떠 있습니다.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순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태수의 귀가 붉어져 있습니다. 순이, 당신 이름이 참 곱네. 순이의 눈물이 턱에서 떨어집니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세상의 소리가 천천히 돌아옵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의 윙윙거림, 창밖 새소리. 하지만 이명은 들리지 않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고요입니다. 순이는 비로소 소음에서 해방됩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있소? 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산책이나 할까? 오랜만에. 순이는 태수를 봅니다. 태수는 어색하게 웃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표정입니다. 순이는 천천히 환하게 웃습니다. 좋아요. 태수도 따라 웃습니다. 거실에 따뜻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반짝입니다. 순이는 주방으로 돌아갑니다. 걸음이 가볍습니다. 오후 3시, 순이와 태수는 공원을 걷습니다. 산들거리는 바람과 상쾌한 공기도 좋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태수가 먼저 말합니다. 순이, 응, 미안하오. 순이는 걸음을 멈춥니다. 태수도 멈춥니다. 40년 동안 당신 이름 한 번 안 불렀소.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고. 나도 몰랐소. 당신이 그렇게 외로웠는지. 태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한 줄 알았소. 가족이 있고 손주도 있고. 그런데 당신은 당신 자신이 없었구려. 여보, 앞으로는 이름 부를게. 순이라고. 순이는 눈물이 납니다. 태수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시오. 늦었지만 순이는 태수의 손을 잡습니다. 태수도 순이의 손을 잡습니다. 얼마 만에 잡은 손인지 모릅니다. 따뜻합니다. 둘은 나란히 걷습니다. 잡았던 손을 지그시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요일 저녁,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순이가 만든 저녁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순이도 처음부터 함께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태수가 반찬을 집으며 말합니다. 순이, 이거 맛있구려. 며느리 지영이 놀란 표정으로 태수를 봅니다. 손자 준호도 이상하다는 듯 할아버지를 봅니다. 순이는 웃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이름 부르셨어요? 그래. 이제부터 이름 부르기로 했다. 지영은 순이를 봅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호가 물어봅니다.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순이야. 김순이. 순이 할머니? 응, 순이 할머니. 순이는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입니다. 며느리 지영이 주방으로 들어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지영이도 피곤할 텐데. 아니에요. 같이 해요. 둘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합니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요즘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보다 밝으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뭘? 어머니처럼 사는 거요. 저도 지영이로 살고 싶어요. 순이는 며느리를 봅니다. 며느리도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싱크대 밑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새 앞치마입니다. 연한 노란색 앞치마. 순이는 그것을 지영에게 건넵니다. 지영아, 이거 받아라. 어머, 예뻐요. 감사합니다. 순이가 지영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런데 지영아, 약속 하나 해. 네. 이걸 두르고도 내 이름을 잊지 마. 지영은 순이를 봅니다. 이건 내 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막아주는 것일 뿐이야. 내가 누군지 가리는 도구가 아니란다. 알겠지? 지영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명심할게요, 순이 어머니. 순이가 활짝 웃습니다. 주방의 조명이 두 여자를 따뜻하게 비춥니다. 문화센터에서 서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수강생들의 작품이 복도 벽면에 가지런히 걸려 있습니다. 순이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태수, 지영, 준호, 그리고 딸 수진도 함께입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던 가족들이 순이의 작품 앞에서 멈춰섭니다. 정갈한 액자 속 화선지의 스민 먹향이 깊습니다. 크고 정갈하게 쓰인 두 글자가 벽면에 걸려 있습니다. 순이, 순할순, 기쁠희. 그런데 그 두 글자 바로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정성껏 적어 내려간 문장들이 보입니다. 순이의 붓끝이 떨림을 참으며 한자 한자 써내려갔을 그 문장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안의 기쁨이었어. 귀하고 귀한 내 딸아. 순하고 기뻐하는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야. 너의 인생도 내 이름처럼 기쁨으로 가득하길 아버지는 바란다. 20살 순이에게 아버지가, 그 아래에 44년이 지나 63세 순이가 다시 쓰다. 수진이 그 문장을 읽다가 목이 메입니다.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외할아버지가 써주신 편지 내용이죠? 순이가 작품을 조용히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응. 순이의 손끝이 화선지 위를 천천히 따라갑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을 만지듯이. 내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더라고. 순이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기쁨이었다는 걸.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다는 걸. 순이는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40년 동안 이 이름을 잊고 살았어. 아버지가 이렇게 정성껏 지어준 이름을. 그래서 이제라도 다시 적어봤어. 순이는 딸을 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 이름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려고. 수진이 엄마를 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립니다. 태수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화선지 위에 스민 먹빛. 순이가 한 획 한 획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간 아버지의 사랑. 태수의 눈시울도 붉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거친 손으로 순이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잘 썩구려, 순이. 그 말에는 지난 40년에 대한 미안함과 앞으로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순이는 비로소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처럼 환하게 기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손자 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순이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다 쓴 거예요? 응. 준호가 작품을 올려다봅니다.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제 이름 이렇게 써볼래요. 순이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래, 준호야. 내 이름도 참 예쁘단다.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수진이 엄마의 옆에 섭니다. 엄마, 정말 잘 쓰셨어요. 나도 이제. 수진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나도 내 이름을 다시 찾아볼게요. 엄마처럼. 순이는 딸을 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복도 끝에서 미영이 다가옵니다. 순이를 보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순이는 가족들에게 미영을 소개합니다. 여보, 이 친구가 내 여수여 중 동창 미영이에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미영이 태수와 악수하며 웃습니다. 순이 남편분이시죠? 반갑습니다. 우리 순이 잘 부탁드려요. 미영은 순이의 작품을 봅니다. 그리고 순이를 보며 윙크합니다. 순이야, 너 정말 잘했어. 순이는 웃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작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저도 제 이름의 의미를 찾아봐야겠어요. 순이가 지영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래, 지영아. 내 이름도 분명 아름다운 의미가 있을 거야. 전시회장은 따뜻합니다. 순이의 이름이 벽에 걸려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먹빛으로 스며 있고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작품을 다시 한번 비춥니다. 순이, 그 옆에 작게 적힌 아버지의 편지. 너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안의 기쁨이었어. 귀하고 귀한 내 딸아. 화선지 위로 따스한 조명이 비칩니다. 먹빛이 반짝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저 멀리서 순이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것처럼. 9개월이 지나 봄이 왔습니다. 순이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손에는 스케치북이 있고 연필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나무를 그립니다. 벚꽃이 만개한 나무를요. 서예 수업을 마치고 매주 수요일 오전에 그림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그림을 그리다가 쉬고 하늘을 봅니다. 참으로 맑습니다. 핸드폰이 울려요. 미영이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순이야, 나 미영이.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응, 괜찮아. 그럼 6시에 그 카페에서 보자. 알았어. 전화를 끊고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옆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습니다. 순이를 보며 묻습니다. 그림 그리세요? 네, 취미로요. 잘 그리시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3이에요. 아이고, 젊으시네. 나는 75인데 나도 뭐 배워볼까? 순이는 웃습니다. 늦지 않으셨어요. 시작하세요. 그럴까요? 네. 저도 작년에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순이의 그림을 보며 감탄합니다. 순이는 그림을 마저 그립니다. 벚꽃나무가 완성됩니다. 스케치북 모서리에 이름을 씁니다. 김순이. 자기 이름을 쓰는 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저녁 8시 순이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영과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태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순이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립니다. 왔소? 예. 순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습니다. 태수 옆에 나란히 앉습니다. 태수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묻습니다. 순이야, 내일 수요일이지? 서예 도구 챙겨놨어? 순이는 웃으며 벽에 걸린 달력을 봅니다. 순이라는 글자가 이제는 당연하게 적혀 있습니다. 응, 내일은 순이가 있는 날이야. 당신은 혼자 점심 챙겨 먹을 수 있지? 허허, 그럼. 나도 이제 순이 남편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지. 창밖에 벚꽃잎이 하나 날아와 거실 창틀에 머뭅니다. 둘은 말없이 조용히 텔레비전을 봅니다. 하지만 편안합니다. 한참 뒤 태수가 말합니다. 여보. 네. 고맙소. 뭐가? 당신이
당신으로 살려고 해서. 순이는 태수를 봅니다. 태수도 순이를 봅니다. 나도 배우고 있소. 당신한테서. 순이는 웃습니다. 태수도 웃습니다. 태수가 순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드럽게 말합니다. 순이야. 순이 여보.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순이야. 아버지가 불러주고 친구가 불러주고 애인이 불러주었던 이름, 이제는 그 애인인 남편이 이름을 다시 불러줍니다. 연애할 때 부르던 그 목소리. 순이는 태수의 손을 꼭 잡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립니다. 순이는 창밖을 봅니다. 벚꽃이 보입니다. 순이는 더 이상 거울 속에서 자신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 자신이 숨쉬고 있음을 느낍니다. 64년을 살았습니다. 엄마로, 아내로, 할머니로.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이름 뒤에 자신이 있다는 걸. 김순이, 순할순, 기쁜 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그 이름으로 이제 더욱 살아갈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순이로. 엄마와 여보라는 이름 뒤에 숨겨뒀던 내 진짜 이름은 순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이름을 잃고 살아온 모든 분들에게 바칩니다.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으신가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ND. 일요일 아침. 순이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앞치마는 두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 식사를 합니다. 순이는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저기, 가족들이 순이를 봅니다. 왜? 나 어제 동창회 다녀왔어요. 동창회? 언제? 토요일에요. 어머니 말씀 안 하셨잖아요. 순이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냥 혼자 다녀왔다. 가족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순이가 혼자 외출한 게 신기한가 봅니다. 그래, 좋았어? 네, 좋았어요. 그리고 나 앞으로 수요일마다 서예 배우러 갈 거예요. 태수는 신문을 내려놓습니다. 서예요? 갑자기 왜? 배우고 싶어요. 중학교 때 서예부였어요. 그건 40년 전 얘기잖아. 그래도 하고 싶어요.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며느리는 밥을 먹으며 눈치를 봅니다. 순이는 떨리지만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갈 거예요. 그럼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하지만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요. 태수는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여보, 60 넘어서 갑자기 왜 이래? 60 넘었으니까요. 이제라도 하고 싶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단호합니다. 수요일 오전, 순이는 서예 가방을 챙겨 현관 앞에 서 있습니다. 막 문을 열려는 순간 밖에서 급하게 도어락 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딸 수진이 손녀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수진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엄마, 다행이다. 아직 안 나갔네. 수진아, 이 시간에 어쩐 일이니? 나 오늘 승진 심사 프레젠테이션이야. 근데 민진의 어린이집에 확진자 나와서 폐쇄됐대. 엄마, 제발. 오늘만 민지 좀 봐줘. 순이의 시선이 현관 바닥에 놓인 자신의 서예 가방과 수진의 서류 가방 사이를 오갑니다. 가방 안쪽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적힌 편지지도 느껴집니다. 수진아, 나 오늘 서예 교실 첫 수업이야.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 걸고 하는 약속인데. 엄마, 서예가 문제야? 내 인생이 걸린 날이라니까? 나 이번에 승진 못하면 회사 그만둬야 할지도 몰라. 순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딸의 절박한 눈빛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순이의 손이 습관적으로 식탁 의자에 걸린 베이지색 앞치마로 향합니다. 저걸 두르고 민지를 안으면 딸의 인생은 구원받고 집안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순이가 앞치마를 꽉 움켜쥡니다.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그리고 천천히 손을 놓습니다. 앞치마가 힘없이 의자 위로 툭 떨어집니다. 미안하다. 오늘은 못 봐줘. 엄마 지금 진심이야? 수진아, 내 인생이 중요한 만큼 내 약속도 중요해. 민지는 남편이나 시댁에 한 번 더 전화해 보렴. 아님 급한 돌봄 서비스라도 찾아보고. 수진의 얼굴이 배신감으로 일그러집니다. 엄마가 어떻게 이래?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원래 그런 사람? 엄마는 그냥 엄마잖아. 우리 밥 해주고 애 봐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근데 갑자기 김순이로 살겠다고 우리를 다 망쳐?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알아? 순이는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그렇게 살아온 거야. 엄마라는 이름 뒤에 내 이름을 숨기고 살았던 거지. 그게 그거지. 이제 와서 왜 그래, 정말. 수지는 민지의 손을 거칠게 낚아채며 밖으로 나갑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듭니다. 민지 픽업해줄 사람 엄마밖에 없잖아.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대신 거칠게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서의 가방을 집어듭니다. 지금 멈추면 평생 다시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순이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고 나갑니다. 복도에 울리는 순이의 구두 소리가 오늘따라 무겁고도 선명합니다. 주민센터 문화센터. 순이는 서의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10여 명의 수강생들이 모였습니다. 중년의 남자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서의 초급반 담당 이진수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 명씩 일어나서 소개를 하고 순이의 차례가 옵니다. 순이가 일어나 소개를 하려 하자 심장이 뜁니다. 저는 김순이입니다. 63살이고요. 서예를 좋아해서 왔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순이는 앉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이 박수를 칩니다. 자기 이름을 소개한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붓과 먹을 나눠주고 순이는 붓을 잡습니다. 40년 만에 잡아보는 붓입니다. 선생님이 시범을 보입니다. 기본 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2, 3. 순이도 따라 그립니다. 먹물이 종이에 번집니다. 손이 떨려서 선이 곧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순이는 계속 그립니다. 1, 2, 3. 1시간이 지나고 수업이 끝납니다. 옆자리 수강생이 말을 겁니다. 순이님, 붓 잘 잡으시네요. 중학교 때 조금 해봤어요. 그럼 잘하시겠네요. 저는 이숙자예요. 잘 부탁드려요. 네, 저도요. 순이는 웃습니다. 새로운 인연입니다. 순이는 문화센터를 나와 집으로 걷습니다. 오늘 쓴 글씨를 가방에 넣어왔습니다. 1, 2, 3. 서툰 글씨지만 순이의 글씨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목요일 저녁. 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저녁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미영과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앉습니다. 순이는 반찬을 다 차리고 앞치마를 벗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앞치마를 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먹고 나갈게요. 어디 가는데? 친구 만나요. 또? 순이는 대답하지 않고 밥을 퍼서 주방 한쪽에 섭니다. 선채로 밥을 먹습니다. 가족들은 식탁에서 순이를 봅니다.
순이는 빨리 밥을 먹고 그릇을 설거지대에 놓습니다. 다녀올게요. 순이는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뒤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하지만 순이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갑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처음으로 가족의 저녁 식사를 다 챙기지 않고 나온 겁니다. 뒤에서 문 여는 소리. 태수가 나왔나 봅니다. 하지만 순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걷습니다. 남편이 시선이 느껴지지만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마이너스. 저녁 7시. 순이는 미영과 식당에 앉아 삼겹살을 구우며 이야기합니다. 순이야, 요즘 어때? 힘들어. 가족들이 반대해? 응. 남편도 딸도 이해 못해. 내가 왜 이러냐고만 해. 미영은 고기를 뒤집으며 말합니다. 순이야, 내 가족들은 평생 내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까. 갑자기 변하니까 당황하는 거야. 그럼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내가 변하는 걸 받아들이는 시간. 순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미영아, 나 너무 늦은 거 아냐? 벌써 63인데. 늦은 거 없어. 100살까지 산다면 아직 30년 넘게 남았잖아. 순이는 웃습니다. 미영의 말이 힘이 됩니다. 순이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나도 응원할게. 고마워, 미영아. 둘은 고기를 먹으며 웃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입니다. 마이너스. 2주가 지났습니다. 수요일 오전 서예 교실입니다. 오늘은 자기 이름을 쓰는 날입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이름을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이름은 부모님이 주신 첫 선물이니까요. 순이는 종이를 펼칩니다. 붓에 먹을 묻힙니다. 천천히 씁니다. 순이, 순할순, 기쁠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붓으로 종이에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씁니다. 다 쓰고 나서 보니 글씨가 흔들렸지만 아름답습니다. 옆자리 숙자가 순이의 글씨를 봅니다. 순이님, 이름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순하고 기쁘라는 뜻이래요.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숙자가 웃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순이님 같아요. 순이는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순이님 같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됩니다. 수업이 끝나고 순이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식탁 위에 놓을 겁니다. 마이너스. 금요일 밤입. 순이와 태수는 거실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롭습니다. 김이사 와이프가 묻더군. 재수씨 요즘 무슨 바람이 났냐고. 순이는 고개를 듭니다. 동창애니 서애니 밖으로 나돌더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내 얼굴에 먹칠할 작정이야? 당신 체면이 내 인생보다 중요해요? 뭐, 남자는 사회적 체면으로 먹고 사는 거야. 당신이 얌전히 있어줘야 내가 밖에서 길을 펴지. 태수의 본심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내조자라는 트로피가 필요했던 것이죠. 순이는 비로소 남편의 초라함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저 나이 든 남자의 초라한 공포를. 당신이 40년 동안 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나를 부를 때 어이여보라고 불렀지. 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해요. 내 이름이에요. 태수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여보라고 부르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가끔은 내 이름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태수는 한숨을 쉽니다. 나이 들더니 이상한 소리 하네.
이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나도 나로 살고 싶어요. 당신은 내 아내고 애들 엄마잖아. 그것만은 아니에요. 나는 순이에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순이는 소파에 혼자 남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눈물이 나지 않고 대신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수요일 오후 순이는 서예 수업에 나갔습니다. 태수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습니다. 물을 마시려다 식탁 위에 놓인 순이의 서예 연습 종이들을 봅니다. 1, 2, 3 그리고 삐뚤빼뚤하게 쓴 김순이. 태수는 무심코 종이를 치우려다가 그 밑에 놓인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합니다. 순이가 소중히 꺼내두었던 아버지의 편지입니다. 태수는 봉투를 집어듭니다. 펼칩니다. 바랜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순이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안의 기쁨이었어. 귀하고 귀한 내 딸아. 태수의 손이 멈춥니다. 기쁨, 귀한 딸. 자신은 지난 40년 동안 이 여자를 어떻게 불렀던가. 어이 여보 집사람. 순간 자신이 단 한 번이라도 장인어른이 지어준 저 귀한 뜻으로 대했던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듭니다. 태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늙고 고집스러운 얼굴.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밉상.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태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놓습니다. 일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립니다. 순이가 문을 엽니다. 딸 수진이 혼자 왔습니다. 둘은 거실에 앉습니다. 한참 말이 없다가 수진이 먼저 말합니다. 엄마, 지난번엔 내가 너무했어. 미안해. 괜찮아. 근데 엄마, 나도 이해가 안 가. 왜 갑자기 그러는 거야? 순이는 수진을 봅니다. 수진아, 엄마도 이름이 있어. 뭐? 엄마 이름은 김순이야. 근데 너희들은 날 엄마라고만 불러. 아빠는 여보라고만 불러.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수진은 말없이 듣습니다. 나도 나로 살고 싶어. 엄마이기도 하지만 순이이기도 하고 싶어. 엄마, 나는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힘든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누군지 잊고 살았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엄마, 나도 그랬어. 엄마가 되고 나서 내 이름을 잊고 살았어. 나는 항상 준석이 엄마, 민지 엄마였어. 순이는 딸의 손을 잡습니다. 수진아, 그래서 엄마가 시작하는 거야.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뭘? 엄마로만 살지 말고 나로서도 살라고. 수진은 엄마를 꼭 안습니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그렇게 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순이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태수는 거실에서 신문을 봅니다. 하지만 자꾸 주방 쪽을 봅니다. 순이가 커피를 타서 가져옵니다. 태수 앞에 놓습니다. 커피요. 고맙소. 태수는 커피를 마십니다. 순이는 다시 주방으로 가려다가 멈춥니다. 태수가 부릅니다. 여보. 순이는 돌아봅니다. 태수의 입술이 움직입니다. 여보. 그리고 멈춥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1초. 순이의 귀에 이명이 최고치로 올라갑니다. 여보, 어머니, 할머니, 엄마. 소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태수의 입술이 다시 열립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순이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기다림과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2초. 태수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입니다. 목젖이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침을 삼키는 것입니다. 태수가 쥔 신문지가 구겨집니다. 바스락 바스락.
이명 속에서 그 소리만 유독 크게 들립니다. 태수의 손가락이 신문을 더 세게 줍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 구겨집니다. 3초. 순이의 눈동자가 흔들림을 멈춥니다. 정지. 순이는 태수를 똑바로 봅니다. 태수는 순이를 봅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순이의 귀가 진동의 잔상처럼 웅 하고 멈춥니다. 그리고 태수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아니, 한 박자. 순이야.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집니다. 이명이 꺼집니다. 시계 소리가 멈춥니다. 냉장고 소리가 사라집니다. 창밖 차 소리가 없어집니다. 진공, 완벽한 정적. 순이야. 그 이름만이 공기 중에 떠 있습니다.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순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태수의 귀가 붉어져 있습니다. 순이, 당신 이름이 참 곱네. 순이의 눈물이 턱에서 떨어집니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세상의 소리가 천천히 돌아옵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의 윙윙거림, 창밖 새소리. 하지만 이명은 들리지 않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고요입니다. 순이는 비로소 소음에서 해방됩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있소? 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산책이나 할까? 오랜만에. 순이는 태수를 봅니다. 태수는 어색하게 웃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표정입니다. 순이는 천천히 환하게 웃습니다. 좋아요. 태수도 따라 웃습니다. 거실에 따뜻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반짝입니다. 순이는 주방으로 돌아갑니다. 걸음이 가볍습니다. 오후 3시, 순이와 태수는 공원을 걷습니다. 산들거리는 바람과 상쾌한 공기도 좋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태수가 먼저 말합니다. 순이, 응, 미안하오. 순이는 걸음을 멈춥니다. 태수도 멈춥니다. 40년 동안 당신 이름 한 번 안 불렀소.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고. 나도 몰랐소. 당신이 그렇게 외로웠는지. 태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한 줄 알았소. 가족이 있고 손주도 있고. 그런데 당신은 당신 자신이 없었구려. 여보, 앞으로는 이름 부를게. 순이라고. 순이는 눈물이 납니다. 태수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시오. 늦었지만 순이는 태수의 손을 잡습니다. 태수도 순이의 손을 잡습니다. 얼마 만에 잡은 손인지 모릅니다. 따뜻합니다. 둘은 나란히 걷습니다. 잡았던 손을 지그시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요일 저녁,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순이가 만든 저녁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순이도 처음부터 함께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태수가 반찬을 집으며 말합니다. 순이, 이거 맛있구려. 며느리 지영이 놀란 표정으로 태수를 봅니다. 손자 준호도 이상하다는 듯 할아버지를 봅니다. 순이는 웃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이름 부르셨어요? 그래. 이제부터 이름 부르기로 했다. 지영은 순이를 봅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호가 물어봅니다.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순이야. 김순이. 순이 할머니? 응, 순이 할머니. 순이는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입니다. 며느리 지영이 주방으로 들어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지영이도 피곤할 텐데. 아니에요. 같이 해요. 둘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합니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요즘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보다 밝으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뭘? 어머니처럼 사는 거요. 저도 지영이로 살고 싶어요. 순이는 며느리를 봅니다. 며느리도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싱크대 밑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새 앞치마입니다. 연한 노란색 앞치마. 순이는 그것을 지영에게 건넵니다. 지영아, 이거 받아라. 어머, 예뻐요. 감사합니다. 순이가 지영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런데 지영아, 약속 하나 해. 네. 이걸 두르고도 내 이름을 잊지 마. 지영은 순이를 봅니다. 이건 내 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막아주는 것일 뿐이야. 내가 누군지 가리는 도구가 아니란다. 알겠지? 지영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명심할게요, 순이 어머니. 순이가 활짝 웃습니다. 주방의 조명이 두 여자를 따뜻하게 비춥니다. 문화센터에서 서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수강생들의 작품이 복도 벽면에 가지런히 걸려 있습니다. 순이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태수, 지영, 준호, 그리고 딸 수진도 함께입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던 가족들이 순이의 작품 앞에서 멈춰섭니다. 정갈한 액자 속 화선지의 스민 먹향이 깊습니다. 크고 정갈하게 쓰인 두 글자가 벽면에 걸려 있습니다. 순이, 순할순, 기쁠희. 그런데 그 두 글자 바로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정성껏 적어 내려간 문장들이 보입니다. 순이의 붓끝이 떨림을 참으며 한자 한자 써내려갔을 그 문장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안의 기쁨이었어. 귀하고 귀한 내 딸아. 순하고 기뻐하는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야. 너의 인생도 내 이름처럼 기쁨으로 가득하길 아버지는 바란다. 20살 순이에게 아버지가, 그 아래에 44년이 지나 63세 순이가 다시 쓰다. 수진이 그 문장을 읽다가 목이 메입니다.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외할아버지가 써주신 편지 내용이죠? 순이가 작품을 조용히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응. 순이의 손끝이 화선지 위를 천천히 따라갑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을 만지듯이. 내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더라고. 순이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기쁨이었다는 걸.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다는 걸. 순이는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40년 동안 이 이름을 잊고 살았어. 아버지가 이렇게 정성껏 지어준 이름을. 그래서 이제라도 다시 적어봤어. 순이는 딸을 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 이름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려고. 수진이 엄마를 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립니다. 태수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화선지 위에 스민 먹빛. 순이가 한 획 한 획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간 아버지의 사랑. 태수의 눈시울도 붉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거친 손으로 순이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잘 썩구려, 순이. 그 말에는 지난 40년에 대한 미안함과 앞으로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순이는 비로소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처럼 환하게 기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손자 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순이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다 쓴 거예요? 응. 준호가 작품을 올려다봅니다.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제 이름 이렇게 써볼래요. 순이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래, 준호야. 내 이름도 참 예쁘단다.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수진이 엄마의 옆에 섭니다. 엄마, 정말 잘 쓰셨어요. 나도 이제. 수진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나도 내 이름을 다시 찾아볼게요. 엄마처럼. 순이는 딸을 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복도 끝에서 미영이 다가옵니다. 순이를 보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순이는 가족들에게 미영을 소개합니다. 여보, 이 친구가 내 여수여 중 동창 미영이에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미영이 태수와 악수하며 웃습니다. 순이 남편분이시죠? 반갑습니다. 우리 순이 잘 부탁드려요. 미영은 순이의 작품을 봅니다. 그리고 순이를 보며 윙크합니다. 순이야, 너 정말 잘했어. 순이는 웃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작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저도 제 이름의 의미를 찾아봐야겠어요. 순이가 지영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래, 지영아. 내 이름도 분명 아름다운 의미가 있을 거야. 전시회장은 따뜻합니다. 순이의 이름이 벽에 걸려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먹빛으로 스며 있고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작품을 다시 한번 비춥니다. 순이, 그 옆에 작게 적힌 아버지의 편지. 너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안의 기쁨이었어. 귀하고 귀한 내 딸아. 화선지 위로 따스한 조명이 비칩니다. 먹빛이 반짝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저 멀리서 순이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것처럼. 9개월이 지나 봄이 왔습니다. 순이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손에는 스케치북이 있고 연필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나무를 그립니다. 벚꽃이 만개한 나무를요. 서예 수업을 마치고 매주 수요일 오전에 그림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그림을 그리다가 쉬고 하늘을 봅니다. 참으로 맑습니다. 핸드폰이 울려요. 미영이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순이야, 나 미영이.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응, 괜찮아. 그럼 6시에 그 카페에서 보자. 알았어. 전화를 끊고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옆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습니다. 순이를 보며 묻습니다. 그림 그리세요? 네, 취미로요. 잘 그리시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3이에요. 아이고, 젊으시네. 나는 75인데 나도 뭐 배워볼까? 순이는 웃습니다. 늦지 않으셨어요. 시작하세요. 그럴까요? 네. 저도 작년에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순이의 그림을 보며 감탄합니다. 순이는 그림을 마저 그립니다. 벚꽃나무가 완성됩니다. 스케치북 모서리에 이름을 씁니다. 김순이. 자기 이름을 쓰는 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저녁 8시 순이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영과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태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순이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립니다. 왔소? 예. 순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습니다. 태수 옆에 나란히 앉습니다. 태수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묻습니다. 순이야, 내일 수요일이지? 서예 도구 챙겨놨어? 순이는 웃으며 벽에 걸린 달력을 봅니다. 순이라는 글자가 이제는 당연하게 적혀 있습니다. 응, 내일은 순이가 있는 날이야. 당신은 혼자 점심 챙겨 먹을 수 있지? 허허, 그럼. 나도 이제 순이 남편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지. 창밖에 벚꽃잎이 하나 날아와 거실 창틀에 머뭅니다. 둘은 말없이 조용히 텔레비전을 봅니다. 하지만 편안합니다. 한참 뒤 태수가 말합니다. 여보. 네. 고맙소. 뭐가? 당신이
당신으로 살려고 해서 순이는 태수를 봅니다. 태수도 순이를 봅니다. 나도 배우고 있소. 당신한테서. 순이는 웃습니다. 태수도 웃습니다. 태수가 순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드럽게 말합니다. 순이야. 순이 여보.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순이야. 아버지가 불러주고 친구가 불러주고 애인이 불러주었던 이름, 이제는 그 애인인 남편이 이름을 다시 불러줍니다. 연애할 때 부르던 그 목소리. 순이는 태수의 손을 꼭 잡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립니다. 순이는 창밖을 봅니다. 벚꽃이 보입니다. 순이는 더 이상 거울 속에서 자신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 자신이 숨쉬고 있음을 느낍니다. 64년을 살았습니다. 엄마로, 아내로, 할머니로.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이름 뒤에 자신이 있다는 걸. 김순이, 순할순, 기쁜 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그 이름으로 이제 더욱 살아갈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순이로. 엄마와 여보라는 이름 뒤에 숨겨뒀던 내 진짜 이름은 순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이름을 잃고 살아온 모든 분들에게 바칩니다.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으신가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ND